이게 이제 음, 하도 뭐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길래 음, 여기저기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그냥 써봤어요. 뭐 음, 데이터 레이블링, 음, 어노테이션, 음, 리전 프로포잘, 음, ROI, 음,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레코니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같은 클래스인 오브젝트들은 같은 영역 혹은 또는 같은 색으로 분할하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 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음. 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까지 구분해주는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기서의 인스턴스는, 음, 그러니까 트럭이라고 그러면 엎어진 음, 트럭이냐, 그냥 정상적인 트럭이냐, 그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기서의 인스턴스는? 그건 아니고 음, 이제 여기는 시멘틱에서는 트럭이 두 개 있으면은 어, 그냥 두 개 다 트럭이라고 분류하는데, 아, 각각 객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트럭 1, 음, 트럭 2, 음, 뭐 트럭 3 음, 이렇게 인스턴스까지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 각각 트럭이 세 개 있으면은 음, 위에 있는 트럭은 뭐 트럭 1이고 음, 밑에 있는 거는 트럭 2고 음. 그거까지 해주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는 음, 만약에 음, 세 개가 있으면 음. 세 개다라고 구분을 못 하나요? 아니면 세 개라는 거는 구분은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뭐, 구분을 내가 알기로는 어, 그냥 세 개 다 트럭이기 때문에 어, 그 중에 하나의 트럭을 지칭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액세스 음. 특정을 지칭할 수는 클래스로만 없다. 분류하고 많으니까. 그러면 개수는 세 수는 있겠네.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합쳐져 있을 때는 음, 못 셀 수도 있고. 음. 예. 아무튼 이렇게 음, 용어가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IOU는 예,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 해가지고 예, 이렇게 두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비율. 음, 하나는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고 하나는 프리딕티드 바운딩 박스고. 음, 그래서 뭐 흔히 IOU가 0.5 이상인 경우에 MAP 0.5를 많이 쓴다. 그래서 겹치는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에만 트루 포지티브로 본다. 뭐 이런 얘기고, MAP 여기서 MAP가 프리시전이고, 프리시전을 쓸 때는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써가지고 음, 주로 한다. 뭐 그런 얘기고, 음, 어, 재현율 저번에 참 그 우리 김도영 연구원이 잘 설명해줬는데, 음, 리콜하고 프리시전의 차이가 뭐냐? 음, 리콜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하고 폴스 네거티브를 분모로 하고 위에 트루 포지티브만 하는 거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탐지된 전체 중에 그 뭐야 트루 포지티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리콜은 이제 그런 거죠. 얘는 뭐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냐면은 폴스 포지티브, 폴스 알람. 폴스 알람은 고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재현율 폴스 포지티브까지 고려를 해주려면은 프리시전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리전 프로포절은 이제 리전 오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이런 거. 리전 프로포절이나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가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객체가 있는 영역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영역을 표시하는 게 이제 리전 프로포절 또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엣지 박스 방식이 있고 하나는 셀렉티브 서치 방식이 있어가지고, 엣지 박스는 엣지를 이용해서 유사한 영역끼리 묶어주는 방식이고, 셀렉티브 서치는 유사한 픽셀들끼리 묶어서
클러스터링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실제 값,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얘기고, 또 파스칼 VOC 데이터셋은 객체 탐지를 위한 데이터셋, 그래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코코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대학하고 기업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사용되고, 이 코코 데이터셋 자체도 많이 사용되고, 이 코코 데이터셋의 방식도 데이터 포맷도 많이 활용돼 가지고 데이터 포맷이 있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코 API 그런 툴, 코코 툴이라는 게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 포맷은 이런 바운딩 박스의 좌표하고 세그멘테이션, 매스크 픽셀 이런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포맷이고, 제이슨 형태로 제공한다. 제이슨은 뭐냐?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속성, 값, 쌍, 배열 자료형 이런 키 값 쌍으로,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도 읽을 수 있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다. 그 다음에 뭐 제이슨과 딕셔너리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뭐냐? 키포인트는 특징점을 라벨링하는 방법이고, 안면 인식이나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기술에 사용하는 그런 라벨링 방법이 키포인트다. 바운딩 박스라는 거는 비박스라고도 하고, 이미지 내에서 물체의 위치를 사각형으로 값한 도형의 형태로 정의하고 꼭지점의 좌표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운딩 박스고, 앵커 박스는 이미지에 이제 자동차와 사람이라는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오버래핑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만약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세 가지의 클래스를 가진 그리드 셀이 있다면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앵커 박스라고 부르는 두 개 또는 일반적으로 많은 박스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예측한다. 앵커는 어떤 축이라는 뜻이잖아요, 저게. 기준이 되는 그러네. 내가 박스인 것 써놓고도 같은데. 좀 헷갈리네. 이거, 아무튼 이게 겹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예, 그 이제 그 박스를 이제 앵커 박스라고 하나 봐요. 여기 밑에 또 있네. 음. 어, 근데 이거 지금 맨 위에 보면 음, 네이버가 아니라 블로그 뭐 이렇게 링크를 음, 해 주셨는데,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은 앞에 부분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 있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찾으면, 왜냐면 이걸 어, 설명을 보면은 또 모르는 용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해서 찾으신 거예요, 계속? 계속 찾은 거예요. 어.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기 세그멘테이션이란 해가지고 음, 또 이렇게 음, 들어가고 용어가 음. 뭐 어, 5만 가지 용어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뭐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도 뭐 아무튼 이 중요한 것들, 아무튼 앵커 박스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바운딩 박스가 있고 앵커 박스가 있고 또 NMS라는 용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NMS라는 용어는 Non-Max Sup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기법이 Non-Max Suppression이라고 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뭐 RCNN이 있고 패스트 RCN이 있고 패스터 RCNN이 있는데, 이런 패스트 RCNN이 어떻게 속도 개선을 이뤄냈냐. 그래서 이런 특징 추출부터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까지 하나의 모델로 학습시켜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속도를 엄청나게 개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좀 뭐 더 해야 되겠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 ICNN도 있고 뭐 욜로도 있고, 음, 아무튼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 쪽으로 굉장히 많은 모델하고 음, 뭐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 이거 계속 해주세요. 예, 내가 저기 여기다가 요 카드에다가 해주면 좋네요. 여기에다가 계속 확장을 할게요. 음,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나오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음, 그래도 이게 워낙 오브젝트 디텍션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다양해가지고 그렇겠죠.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